2023년 리트 추리논 중 홀수형 문제 39번입니다.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9번 지문은 말하는 사람인 나가 어떤 방에서 중력과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행하는 실험을 내용으로 합니다. 중간에 밑줄 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험대는 바닥과 1m 떨어져 있다. 실험대에서 시험관을 떨어뜨려 그 땅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0.4초다. 거리는 가속도의 2분의 1의 시간의 제곱을 곱한 값이다. 원래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9.8m/s 제곱이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다르다. 거리를 m, 가속도를 a, 시간을 t라고 하면 지문에 제시된 공식은 m은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t 제곱입니다. 이 방의 가속도를 구하면 거리 1은 중력가속도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걸린 시간 0.4의 제곱입니다. 그랬을 때 a는 12.5m/s 제곱이 나오죠. 기억 보겠습니다. 만약 실험대와 바닥이 2m 떨어져 있었다면 시험관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은 0.8초로 측정됐을 것이다. 공식에 대입해보면 2는 12.5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걸린 시간 t의 제곱이고 t를 구해보면 0.565 땡땡땡 초가 나오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지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해설을 위해서 이제 공식에 대입해 풀어봤는데 사실 거리가 공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좌변 거리가 2배가 된다고 해서 소요된 시간이 0.4초에서 2배인 0.8초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틀린 지문이고요. 니은 만약 이 방이 지구 표면의 정지에 있다면 1m 높이에서 시험관을 떨어뜨리는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0.4초보다 큰 값을 얻게 된다. 이 니은 지문의 포인트는 이 방이 지구 표면의 정지에 있다면 이라는 뜻은 결국 지구 중력 가속도를 적용하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은 9.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t 제곱이고 t는 0.451 땡땡땡 초가 나오죠. 그런데 당연히 이것도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봤는데 공식에서 중력가속도가 12.5에서 9.8로 작아진다면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입해보고 풀어보지 않아도 0.4초보다 큰 값을 얻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니은은 옳은 지문입니다. 디귿, 지구 표면에 정지한 상태로 용철 저울을 사용하여 나의 몸무게를 쟀을 때 눈금이 60kg으로 읽혔다면 이 방에서 같은 저울을 사용한 몸무게를 재면 같은 값으로 읽힌다. 무게는 중력의 크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 지구에서의 몸무게 60은 나의 질량 곱하기 지구 중력 가속도의 값인데요. 그런데 이 방에서 나의 질량은 같을 것이고 중력 가속도가 9.8이 아닌 12.5로 더 크기 때문에 이 방에서의 몸무게 또한 더 큽니다. 따라서 같은 값이 아니라 더 큰 값이 되겠죠. 디귿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39번의 옳은 지문은 니은 하나입니다. 40번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40번 지문은 투명전극 성능 지수에 대한 것입니다. 표시된 부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투명전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가시광선 영역에 빛을 일정량 투과시켜야 하며 이와 동시에 전기가 잘 흐르는 전도체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 투명전극의 성능지수 파이는 D를 R로 나눈 값이며 여기에서 T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의 평균 투과율, R은 면 저항을 의미한다. 불투명한 물질은 T가 0이며 부도체는 R이 매우 크다. 들어가서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면적 R은 줄어들며 많은 자유전자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하게 되어 투과율 T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T와 R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라고 설명하네요. 들어가서 투명전극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T가 지속적으로 줄어든다. 지문을 정리하면 투명전극 성능지수 파이는 T 나누기 R이고 자유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면 면적 R도 떨어지고 투과율 T도 떨어집니다. 이를 T와 R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했고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또한 투명 전극 두께가 두꺼워지면 2T가 떨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파이가 0이 아닐 때 투명 전극의 두께가 얇아지면 R은 커진다. 파이가 0이 아닐 때라는 의미는 공식에서, 성능지수 공식에서 분자인 T가 0이 아니다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투명 전극 두께가 얇아지면 T도 커지고 R도 커지겠죠. 따라서 기억은 옳은 지문입니다. 니은, 만약 두께가 9나노미터로 동일한 M1과 M2가 같은 값의 T를 갖는다면 이때 M2가 M1보다 전기가 잘 통한다. 두께가 9나노미터라면 M1 파이는 11, M2 파이는 3이고 이때 T값이 같다면 M1R은 M2R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면적이 작은 M1이 전기가 더 잘 통하겠죠. 니은은 옳지 않은 지문입니다. 디귿, 표의 측정값에 한정하여 가장 성능 좋은 투명 전극 물질을 찾을 경우 두께 30나노미터 미만에서는 M3를 선택할 것이고 30나노미터 이상에서는 M4를 선택할 것이다. 표를 보면 30나노미터, 두께 30나노미터 미만에서 가장 파이가 높은 것은 M3 9나노미터의 35입니다. 30나노미터 이상에서는 M4의 58나노미터 값 504네요. 따라서 30나노미터 미만에서는 M3 9나노미터를 선택할 것이고 30나노미터 이상에서는 M4 58나노미터를 선택하겠죠. 40번의 옳은 지문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더 좋은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